네, 이제 국감이 이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종합국감을 마치면 국정감사가 대체로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저희가 특별히 이분을 모시고 이번 국감에 대한 평가 그리고 현재 전국이 어떤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진짜 파김치가 되신 상황에서도 저희 취재 편의점을 위해서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건강은 괜찮으시죠, 대표님? 아주 오늘 뭐 많이 피곤한 날입니다. 그거 외에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워낙 현안이 많아가지고 네. 안 모실 수가 없어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이번 국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석열 정권 태도나 답변 자세나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아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슈가 너무 많아서 특히 이제 명태균 김건희 게이트에 많은 뉴스가 속보로 쏟아지고 또 명태균 씨가 어떤 변곡점 있을 때마다 텔레그램이나 또는 뭐 언론 노출을 통해서 이걸 조종할 밀당을 심하게 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렇게 출렁출렁하기 때문에 이제 의원들의 국감 이슈가 어떤 것이 있었나 하는 것은 막상 가려진 측면이 있고. 제가 소속한 국방위는 또 심하게 보도 통제를 했는지 잘 보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는데 어제 이제 그러니까요. 터졌습니다. 네네 큰 것이 터졌죠. 네. 어제는 이제 종합국감이어서 그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불러서 했기 때문에 보도가 좀 나갔죠. 네. 굉장히 좀 그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이것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이거를 지금 처음 폭로를 하신 건데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을 해가지고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이거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을 하자 이런 문자를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보내가지고 신원식 실장으로부터 잘 챙기겠다 이런 답변을 받는 그런 문자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전쟁을 하자는 겁니까? 저는 신북풍이라고 딱 보니까 느낌이 왔는데요. 어제 그 보니까 제가 먼저 이제 이 그 파병도 미리 질문을 했고요. 파병 맞습니다. 할래 이렇게. 또 대량 살상 무기도 파병을 하는 경우 빈손으로 안 가고 선물로 미국이 또 사라고 그러면 미국의 군산 복합체 로비는 심하고 또 대선 전에는 양쪽을 이렇게 로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그 대선에서는 표가 아쉽고 또 돈이 아쉽기 때문에 선거자금 지원도 군산 복합체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의 그 군산 복합체 로비에 그 우리가 취약하니까 대량 살상 무기까지 우리 돈으로 국민 혈세로 사들고 가야 되는 상황까지도 우려가 돼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뭘 물었냐 하면 군에서 아파치 헬기 그건 사막지대 전투에 유용한 건데 우리 같이 산악지대는 별로 쓸모가 없고 그리고 지금 무인기 드론 때문에 난리인데 이건 아주 재래식 무기잖아요. 근데 그게 앞으로 사야 될 돈이 얼마냐 하면 4.7조 원이에요. 4조 7천억이요? 와. 그래서 이걸 재금 퇴해라고 야당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통 그 얘기하면은 들은 척도 안 해요. 코웃음 치지. 그런데 갑자기 원점 재검토한다라고 어제 그러는 거예요. 뭡니까? 왜 그래서 이거 대량 살상 무기 사들고 가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그 살상 무기 지원 검토하겠다고 첫 일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이 아파치 헬기 대신 원점 재검토하고 그 돈으로 사겠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추궁을 한 거죠. 그랬는데 그때 딱 잡아뗐는데 보니까 이 오후에 이 보도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그 단독 보도를 낸 이데일리 기자가 참 잘 찍었는데 보니까 21일 날
그 활동을 한 텔레그램 네. 언제 이렇게 마지막 접속 이런 게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 날짜이고 네. 실제 이제 이 문자 주고받은 건 18일로 추정이 돼요. 18일. 예. 근데 18일 날 이미 예. 여기 돼 있죠. 예. 우크라이나에 협조가 된다면 네. 북계군 부대를 폭격하고 미사일 타격을 가자 이렇게 예.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폭격 사주고 미사일 타격 사주예요. 전쟁 사주예요. 전쟁 사주. 예. 국힘당 예. 그것도 이 한기호 의원이 예. 군 출신이고 전직 그렇죠.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이 국힘당 중진이 예. 전직 국방장관으로 있다가 안보실장으로 간 신원식에게 예. 그렇게 전쟁 사주를 하는 거죠. 대놓고. 예. 네. 그렇게 했더니 이미 잘 챙기겠다라고 하고 긴급대책회의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긴급대책회의 했습니다. 그날이 18일. 네. 18일. 예. 이미 오전에 회의한 거예요. 오전에 그러면 회의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거기에 이미 단계적으로 조치하겠다. 예. 국제사회와. 예. 그건 뭐냐 하면은 예. 한번 보십시오. 나토는 예. 유럽은 예. 이제 곧 겨울이 오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난방, 예. 에너지 필요하죠.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러시아하고 척지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예. 또 겨울이면 식량도 저장한 거 먹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로. 예. 식량이 주로 어디서 오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오죠. 척지기 싫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굉장히 생필품 중에 아주 예. 중요한 품목인데 예. 그렇게 러시아에게 무기는 우회 지원하더라도 예. 사람을 보내거나 하긴 싫은 거죠. 그런데 그 우리더러 하는 대한민국 거예요? 대통령이 우쭈쭈 해주면 그 뭐라고 했죠? 예. 명태균이 장님무사라고 하잖아요. 네, 무사라고 하죠. 앞도 안 보고 그냥 칼을. 목표도 없고 예. 뒷감당도 못하고 예. 뒤도 못 보잖아요. 예. 내지르기만 하는 거지. 예. 딱 잘 걸린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호구가 되는 거 아닌가 우려가 돼서 이제 그 봤더니 정말 심각한 거죠. 이미 네. 상당히 저는 좀 진도가 나가 있다. 진도가 나가 있다. 라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국회를 바이패스하기 위해서 네. 이게 아마 어제 제가 파병할 거냐 이렇게 질의했더니 예.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그걸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사회권자가. 예. 장관님, 예. 이 부대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인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고 장관이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이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래요.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도 파병을 하는 겁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예. 그 개인 파병에 대해서 예. 법령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예. 그러니까 부대 구성이 안 되는 아니, 예. 개인. 예. 그걸 마치 파견 근무 개념을 가지고 하는데 그 개인 파병의 경우에는 예. 선임 그 장교가 그 현지 지역에 가서 상황 보고를 하는 규정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응용을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거고 예. 참관도 하겠다. 예. 뭐 들어온 게 어떤 거 띄우는지 배우겠다. 이렇게 논리 명분을 세우는 것 같은데 예. 이미 그런 소리가 슬슬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모니터링 얘기도 나왔고 뭐 참관 네.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 법령상 우회할 수 있는 것을 이미 연구를 해서 국회를 우회하고 네. 보낼 수 있는 국리까지 다 짜놓고 있다. 이른바 스크럼을 짜놓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네, 아닙니다. 네. 저희가 네. 이제 노무현 네. 정부 때 이제 이라크 파병 문제 가지고 네. 진보 진영 안에서도 상당히 큰 논란이 있었는데 네. 지금과 같은 상황은 러시아의 그 북한군이 이미 파병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네.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무기까지 우리 돈으로 사가지고 네. 우리 이 국민들이 가게 된다면 네. 그 이억만리 타국에서 남북이 네. 우리가 거기 가서 왜 싸워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앉아서 걱정이 뭐냐면 예. 만약에 북한군이 그 희생을 당해요. 네. 싸우다가 예. 그러면 한교 말대로 하면은 우크라이나한테 얘기해서 예. 북계군 부대를 폭격하거나 미사일 타격을 해라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북한군이 미사일을 때려 맞거나 사람이 죽거나 하면은
이게 한국이 뒤에서 코치해서 한 거다. 예. 그럴 수 우리 있죠. 복수하겠다. 예.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 남북이 싸울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보복전 하겠다고 전쟁 명분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끔찍한 거죠. 근데 이게 모든 것이 국내 정치로부터 이걸 막기 위해서 국내의 어떤 정권이 위태로워지니까 이 자기 정권을 보호하거나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까지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이미 무슨 긴급 대책회의를 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진짜 이거 천인공노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그 흐름이 어떠냐 하면 18일이거든요. 네. 그 18일 날 이렇게 대책회의를 막 하고 호들갑 뜬 것은 이미 그 명태균, 김건희 게이트가 막 뜨거워질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벌써 50일입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라고 이제 됐었고, 네. 그리고 강혜경 씨가 그 21일 날 법사위 국감 나오겠다 이미 예고해 놓은 상태고, 네네. 그러니까 이걸 진화할 국면 전환을 할 그 내심의 동기가 이만큼 목적까지 차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키우기 위해서 호들갑 떠는 안보 회의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네. 그리고 또 21일이면 어떤 날이에요? 국회 그 법사위 있는 날 아닌가요? 강혜경 나왔죠. 예. 네.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을 면담을 했는데 이런 그 사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마호가니 사각 긴 테이블 좁은 데서 박은정 의원님께서는 이거는 흡사 검사실에서 검사가 그 피의자 취조할 때 옆에 변호사 정진석 앉혀놓고 한 거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맞아요. 근데 그 정진석은 변호사도 아니고 그냥 한동훈을 변호해주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네요. 진짜 그 건너편에 앉아야 되는데. 근데 그 21일 날 그것도 밖에서 한참 기다렸다고 하는데 세워놓고. 그러면 왜 기다렸냐 그러니까 나토 사무총장인지 나토 측하고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다인데. 그 전에 그 21일 월요일이고 그 전주에 이 안보 대책회의 호들갑 떨고 할 때 북한군 파병 움직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군 정보 당국이 보도를 했는데 우리 국정원은 그걸 받아서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지만 미국 CNN, BBC 확인 안 해줬었죠. 미국의 군 당국자, 정보 당국자들은 확인할 수 없다라고 신중한 태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BBC 그 나토 사무총장도 우리 나토의 공식 입장은 북한 용병이 우크라이나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확인 불가능하다.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토도 안 믿어주고 미국 그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도 안 믿고 그때 서울에 왔는데 또 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 나토도 미국도 우크라이나 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쪽도 그것 확인 안 해주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그러는데 답답하잖아 지금 이 김건희 여사를 커버하기 위해서 몹시 불편해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진화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토 사무총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길게 우리 입장을 들어주라. 우리가 뭐라도 할게. 당신들은 러시아하고 어떻게 사람도 보내고 할 수 없으면 우리는 갈 수도 있다. 이러지 않았을까? 나는 추측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다른 건 설마 그래도 아니 물론 이 태도는 문제지만 정부 당국자들이 뭐 대한민국에서 전쟁 날 일은 없습니다. 뭐 이런 태도는 굉장히 그 위험한 태도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위험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면 좋겠습니까, 대표님? 지금은 오늘 아침에 마치 6.25 때처럼 뭐 새벽에
장병 여러분 휴가 가십시오 했는데 일요일 날 새벽에 그렇습니다. 쳐내려 왔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서로 이렇게 막 부추기고 격발시키고 있으니까 붙어버려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위기 상황까지 왔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심각하죠. 걱정스러워요. 심각한 전쟁 위기 속에 있는 거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앞서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에 그 비군사적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괜찮지만 군사적 무기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13%로 매우 낮은 비율로 하면 안 된다라는 데 국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이런 결단을 내려서 실제로 살상 무기를 지원하게 되면 그다음은 어느 단계로 돌입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무기 지원을 하면은 러시아는 우리를 적으로 돌려 세울 수 있는 거죠. 적국으로 간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 북한이 그 군사 그 상호 원조 조약을 맺고 있고 그 실질적으로 동맹이라고 봐지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미국은 지금 대선으로 정신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2개의 전장을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벅차서 저것도 지금 제대로 못해? 해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국민한테 이 찍히고 있는 것이고 무능하다고. 또 지금 그 해리스 부통령도 개인 기량은 뛰어나지만 역시 그 바이든 부정 효과 때문에 지금 선거 전망도 불투명하게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극동에서 한반도에서 우발적으로 뭔가 이 사고가 터진다 하더라도 미국은 그렇게 우리 2개의 전장도 이미 벅찬데 이거에 대해서는 한반도까지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우물쭈물 우왕좌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믿듯이 형님이 바로 와서 북한을 때려주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상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트럼프가 되면 이 전쟁은 바로 끝난다. 끝낼 것이다. 그리고 뭐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무기 지원까지 살상 무기 지원한다는 얘기까지 하는 건지 실제로 지원을 할까요? 아니면 엄포용일까요? 우리가 그 가로막아 서지 않으면 저는 지원한다. 무기 지원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파치 헬기 그렇습니다. 갑자기 예산을 4.7조 원인 엄청난 예산. 그냥 원점 재검토라는 건 야당 의원이 얘기했는데 금방 받아먹는 거. 그건 이상하다. 뭔가 자기 동기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사실상 무기 지원이 임박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에서 이미 러시아가 거의 뭐 이길 것 같은데. 그래서 거의 빨리 이 전쟁을 종식시키는 쪽으로 유럽 여론도 모아지고 있는 것이고 한데 이걸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사실 민주당 쪽에서 지금 이 대선 전에 몰두를 하고 있는 거지만 미국 조야 정치권에 우리 한반도는 무기 지원하면은 여기에 당신들은 또 하나의 전장을 관리해야 된다. 이건 한반도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쟁 방지를 위한 이 다각도의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를 우크라이나에 끌어들이지 말라라는 외교적 그 발동을 지금 걸어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유럽 그 안보 협력 기구에다가도 그런 그 서한을 보낸다든지 그 외교단을 파견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고 나토에도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당신들도 이 전쟁터에 사람을 파견을 안 하는데. 우리 대통령이 우쭈쭈 해준다고 한국군을 거기 투입한다든지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요구를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게 파병에 대해서는 나토나 이런 그
요구가 있을 네, 때도 네, 네. 가능하고 네. 또한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도 예. 파병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개인 예, 파병, 예. 개인 파병 그런 예. 거. 네. 그러면 지금 봐서는 예. 그 전화를 나토 사무총장하고 길게 했다는 데 대해서 네. 우리가 보내줄 수 있을 것처럼 하고 예. 그러면 좋아 보내줄 수 있으면 보내봐. 네. 이것을 요구라고 볼지 아니면 대통령이 예. 어떤 그 통치권을 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다 외교적으로 네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인지 그건 예. 모르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네. 폴란드 대통령 어제 온 것도 조금 예상치 않게 느낌이 오네요. 예. 그 지금 보면 예. 대외 활동이 다 예. 굉장히 수상하잖아요. 예. 우크라이나 전에 둘러싸고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분위기 빌드업하는 것처럼 예, 보이는 예,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발빠르게 좀 정보 취합을 해서 유럽과 미국 양쪽에다 대고 메시지를 내야 되겠네요. 우리 국민은 예. 무기 대량 살상 무기 지원도 예. 또한 이 파병도 반대한다. 예. 그렇게 될 경우 이 한반도가 뻔하다. 네.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한 발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예. 한반도로부터 3차 대전 네. 실제로 그 2차 대전 이후에 한반도 전쟁이 한국 전쟁이 정말 가장 큰 전쟁이었는데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보면 그 전략적 요충지로서 미래 가치라고 한다면 상호간에 네. 약간 땅 따먹기 정도라지만 네. 여기는 신냉전의 프론트 라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는 그냥 지축이 흔들려 버리는 예, 거죠. 예. 그래서 3차 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예. 가장 농후한 전선이 여긴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 러시아, 중국, 그 그렇습니다. 일본, 미국 예. 여기서 이렇게 화끈하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예. 네. 큰일입니다. 네. 예, 하여간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네, 되기 네. 때문에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외교력을 네, 네. 발휘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국내 현안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지금 워낙 그 명태균 게이트가 커지고 있고 네. 오늘은 오늘도 쏟아진 단독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사실상 창원 산단 같은 경우에는 대외비 문건까지 이제 보고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네. 그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지금 정신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 종국의 이 문제는 좀 어떻게 정리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특히 이제 한동훈, 윤석열 두 관계가 영원하게 완전히 갈라서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분들은 한겨레 신문의 그 진단대로 샴 쌍둥이여서 갈라설 수 없는 운명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샴 쌍둥이다라는 건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예. 아주 오래 전에. 아주 오래 전에. 네. 그리고 그들은 브라더다. 브라더다. 라고 됐고. 예. 네. 사실은 이제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안전뱅이 주술사를 본인이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님무사를 움직이는 안전뱅이 주술사의 역량으로 우리가 권력을 만드는 거다. 네. 권력의 임자는 나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고요. 예. 반면에 한동훈은 나의 법기술로 이 정권을 만들었다. 내가 제1 공훈이 있다. 네. 공신록에 내가 제1 반열에 있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권력 구도상. 네. 예. 없는데 한동훈이 지금 약간 우유부단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한동훈의 퇴로는 없다. 김건희 특검에 칼을 뽑아라. 네. 그렇지 않으면 한동훈의 미래는 없다라고 예. 봐져요. 예. 네. 한동훈은 지금 뭘 기대하는가 하면은 이런 연합뉴스에 이런 보도가 있어요. 한동훈 11월 이재명 선거 전 김 여사 관련 국민 요구 해소해야 된다. 네네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네. 11월에 네. 그 이재명 대표의 판결로 네. 아마 한 25일쯤에 뭔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1심에. 예, 11월 15일 1심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인데 그 앞두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리를 해야 우리가 명분이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한동훈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인데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재판 결과들이 나오면 하는데 그게 이제 본인들한테는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유죄 예단을 미리 하는 거죠. 네. 하고 나한테 기회가 온다. 네.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밀당을 하는 거죠. 무슨 밀당이냐 하면 그때 그 기억나세요? 왜 이재명 대표 저기 단독 영수회담하자 제의를 했더니 네네네. 책사들이 움직여 가지고 예. 한모 교수와 예. 임모 교수가 움직여 가지고 그렇죠. 뭔가 협상안을 그렇죠. 냈는데 그 협상안이 이재명 대표가 그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습니다. 딱 거절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게 뭔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데 걸림돌은 다 제가 해주겠다. 그런데 당신 죄도 털고 우리 마누라 죄도 털고 가자. 예, 맞습니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어요. 예. 근데 우리는 그거 웃기다. 그리고 역시 이재명답다. 그건 끝난 거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했는데 저는 지금 생각에 한동훈은 그걸 염두에 두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 되면 법원 1심 판결만으로도 선고가 돼버리면 끝나는 거다. 국민들은 이미 죄인이다라고 볼 것이고 죄인이 무슨 대통령 돼 정치 생명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앞에 혹시 뒷거래가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나는 이 대표가 만나자고 하면 만나주고 또 슬금슬금 넷지를 넣어가지고 김 여사를 이렇게 문제가 있다. 국민이 납득할 정도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도 하고 그때까지는 밀당을 좀 하고 이들의 뒷거래를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할 수도 있다. 대통령과 혹은 또 김건희 여사 쪽과 이재명 대표가 어떤 뒷거래를 할지 모르니 자기가 나서서 이거를 미연에 막고 자기가 권력의 1인자임을 그러니까 이제 알려야 된다. 11월에 1심 선고가 날 때까지는 이쪽 야당 쪽에서 윙크를 하면 자기도 윙크를 받아주고 뒷거래를 못하게 힘을 합쳐서 탄핵할 수 있을 것처럼 윙크를 해주고 그런데 1심 선고가 딱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때는 내가 힘을 가진 거고 그러면 저 용산도 미래의 권력에는 무릎을 꿇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착각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주인공이 될 그림을 별의 순간이 차츰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꿈 깨라. 이쪽은 주술사의 말도 안 먹히고 그다음에 꼼수도 안 부리고 뒷거래도 없다. 어떻게 하겠어요? 다 이미 이 재판 기록, 수사 기록 공개 다 돼서 김 여사의 범죄는 차고 넘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 국민의 탄핵 여론이 높아져 가고 있고, 그러면 한동훈한테 별의 순간이 온다면 국민은 앉아서 제2기 검찰 쿠데타를 당하는 건데 국민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 범죄 공동체를 보면서 범죄 공동체의 일원인 거죠. 채널의 검언 유착에서부터 본인이 내가 아니었으면 이 정권 불가능해 하는 것은 채널의 검언 유착에서부터 또는 그 앞에 조국 수사부터 본인 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대표님의 그 쭉 진단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는 끊임없이 어떤 딜이 오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특검의 산을 안 넘고 그냥 특감으로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려고 하는 지금 작금의 상황, 그거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특검이가 아무 진정성이 없어요. 그냥 본인 생각에 아까 그런 계산. 계산. 그 사법 리스크가 실제 현실이 되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더 이상 정치적으로 힘이 빠지고 내가 이제 가장 유력한 사람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용산도 힘 빠지고 나를 어쩌지 못해 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네. 근데 윤 대통령도 뭐 권력투쟁에 관한하는 일인자다라는 얘기가 검찰 주변에 흘러다니던데 권력투쟁은 정말 잘한다. 그래서 그런 사진 딱 찍어서 한동훈 대표를 제압하고 그리고 실제로 친윤계들을 동원해서 사실상 한 대표 사퇴해라 이런 요구가 스멀스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수 있죠. 예, 그럼 쫓겨나는 건가요, 한 대표가? 원래는 그렇게 수모를 당했으면 그게 그냥 그 비굴함이 느껴지잖아요. 그거는 폴더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아무것도 안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렇습니다. 3대 요구가 다 묵살됐죠. 그러면 사퇴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그런데 윤석열한테 배운 대로 써먹어요. 국민 60 뭐라더라? 국민 여론도 뭐 국힘 당원도 뭐 그 사퇴하지 않는다. 이렇게 마치 자기 사퇴가 아니고 자기를 국민과 지지자들이 국민과 당원의 사퇴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잖아요. 프레임 전환에 또 능한 분이라서. 그러면서 자기를 자위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윤한 갈등은 언제 되는 겁니까? 제가 뭐 민주당 쪽에 취재해 보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에서 무죄 날 텐데 없어요. 없어요? 아까 그런 본질적으로 제가 얘기하잖아요. 당신 테러는 없다. 그냥 이렇게 소멸되는 거예요. 이대로. 그래서 소멸되기 싫고 정말 정치를 배우려면 너의 정치를 해라. 그냥 계산하지 말고. 정치는 전공법대로 하는 거다. 주술을 믿거나 꼼수를 부리거나 뒷거래가 있다라고 믿고 뭐 거기에 대응하는 또 다른 뒷거래를 하거나 이러지 말고 이쪽은 그런 거 없어요. 이쪽은 주술을 따라가지도 않고 뒷거래를 하지도 않고 보면 알잖아. 그러면 당신도 전공법으로 해라. 김건희의 검찰의 불기소 입장문을 보면은 그 자체가 범죄라는 게 그 안에 다 낱낱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코끼리 장님 덧없는 식으로 한쪽 면을 크게 키워가지고 마치 이것이 전체 진실인 것처럼 했지만 언론이 다 밝혀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아니고 이렇게 유죄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검 가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건 정치를 보고는 해야 되고 내가 법기술 부리고 그렇게 집사노릇 하면 안 되겠구나. 집사노릇. 거기서 이제 벗어나야지만 비로소 자기의 별의 순간이 오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이런 결단 하겠습니까? 못하죠. 못한다. 근데 실제로 그 정도 수모 이제 그냥 밥은 안 먹고 브리핑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친한계 모아서 이제 번개 만찬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대책이라는 게 이제 특감 이런 건데 못한다. 그러면은 집에 가셔야 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자, 그러면 이 갈등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유시민 장관도 말씀하시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로 추락해도 안 바뀐다. 그리고 저는 집에도 안 가려고 할 것 같아요. 계속 이 권력을 유지를 하려고 뭐 국민들이 진짜 이렇게 도탄에 빠진들 별로 이렇게 아랑곳하지 않고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그 어떤 태도 변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는 지난 총선 참패 이후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20%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는 10%대를 가지 않을까 싶은데 미동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미동도 없으니까 그날도 범어사를 가서 뭐 돌을 맞더라도 라는 표현을 했다죠. 돌을 던지면 맞으면서 가겠다, 맞겠다. 그 얘기죠. 지지율 1%도 마치 나라를 위해서라면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근데 뭐 부인을 어쩌지 못해서 예. 예. 하는 거면서. 예. 네, 이게 부인보다는 본인을 위한 거다. 왜냐하면 부인과 본인이 사실상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부인보다는 자신을 방어하는 용도로 해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또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당연하죠. 예. 네. 예. 그래서 예. 본인이 예. 그 적폐 수사하면서 이 최순실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박근혜에 한 기소 그 명분이 네. 경제 공동체였잖아요. 네. 네. 그러면 장님무사와 안전뱅이 주술사는 예. 한 몸인데 예. 그러면 권력 공동체이고 예. 또 그들은 범죄를 같이 예. 저지르고 또 덮어주고 하는 그런 공생관계잖아요. 네. 그래서 이 범죄 공동체,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이자 그러니까 삼위일체 공동체인데 경제 네. 공동체, 권력 공동체, 범죄 공동체이죠. 네. 근데 이 국면은 우리 국민은 네. 일단 민주당이 이제 11월 14일 그리고 11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서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상태인데요. 네. 일단 11월 14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의결을 하고 안 되면 재의결을 28일에 하겠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재의결 국면에서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아까 이제 한동훈이 자기 정치가 뭐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누가 무엇을 누구로부터 내 권리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거든요. 네. 그게 없으면 자기 정치가 아니에요. 네. 그 국가의 주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에 대해서 동맹국이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요구할 수도 없고 불의에 주장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주권국이라 할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주권국이 아닌 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책임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들이 그 법기술 부리면서 직권 남용이다 그러면 남용한 게 없는데요. 권한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 이런 것처럼 나라도 똑같고 개개인의 정치 책임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정치를 한다 그러면 내 권한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 권한대로 내가 뭘 했을 때 그게 합당한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라는 걸 밝히는 것이 우리가 선출되는 이유거든요. 네, 뽑아달라고 하는 이유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역시 똑같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이 김건희와 자기의 법기술과 김건희의 주술을 합쳐가지고 윤석열 만들었는데 나 여기 지분이 있다. 이걸로 정치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끌려다니거나 밖에서 1시간 기다리고 또 이 원탁 테이블 옆에 원탁에 좀 앉게 해주세요. 안 돼. 너는 내 모습이니까 저 끝에 앉아. 그런다고 곱다시 앉아 있다가 오고 그게 이제 자기 모멸감 못 이겨가지고 한나절 끙끙 앓다가 다시 나타나서 나는 사퇴하지 않습니다를 국민과 당원도 사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그 권한과 책임을 다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정치적 권한과 책임이 있다라고 보여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법은 법대로 굴러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일단의 의원들과 내가 보이잖아요. 검찰 불기소 결정문 어디를 봐도 소환 그 주가 조작 수사에서 당연한 것이 두 가지예요. 압수수색, 계좌 추적. 그리고 이걸 수익 보장을 해줬느냐. 그럼 그냥 내가 1인 매매를 했는데 그건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서 손실은 당연한 리스크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주가가 올라가면 내가 또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여서 그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되면은 그냥 1인 매매로 굴러가게 한 것이지만 내가 졌을 때 내가 잃었을 때는 네가 나한테 돈을 보전해줘 그러면 그 주가 조작을 안 하면 이익 보장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그 수익 보장을 해준 것도 수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김 여사한테 4,700이 들어갔고 그게 수익 보장의 의심이 있다라고 검사가 추궁을 했는데 다른 공범한테는 김 여사한테는 그 묻지도 않았어요. 핸드폰 반납하고 내가 내 실력을 했는데 운 좋게 잘 맞았어.
그러니까 아예 황공화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수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양심에 찔린다. 내가 봤더니 이것은 수사 하나도 안 했어. 우리 똑바로 수사합시다. 예. 특검합시다.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네. 자, 네. 한동훈 대표가 근데 좀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건데, 네. 예. 다시 태어난다는 마음으로. 마음으로. 네. 그러면은 저 대표님도 조국 네. 대표님처럼 하시겠습니까? 한동훈 화이팅? 아니요. 그건 안 하시겠습니까? 어제 국정감사장에 격려차 방문했다고 왔는데. 아, 한동훈 대표가 국방에 있다고 왔어요. 아, 예. 그래서 제가 그냥 하도 어처구니 없어서 이렇게 봤더니 예. 저랑 낙사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예. 손이 땀이 나시고 예. 차갑게 이렇게 예. 식은땀이 나 있더라고요. 예. 긴장을 많이 하고. 아, 식은땀이 나 네, 있어요. 네. 손바닥에. 예. 그러지 말고 자기 정치를 해야죠. 예. 뭐하러 그렇게 예. 굴욕적으로 소심하게 네. 그러냐. 네. 똑바로 자기 정치를 분명하게 하시라. 네, 네. 뭐 한동훈 대표가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뭐 할 수가 없지. 그냥 국정감사장. 장이니까 그냥 인사만 하고 네. 지나간. 네. 예. 하여간 그런 쇼가 정치가 아니에요. 잘못 그렇습니다.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 네, 정치를. 네. 예. 제대로 할 거면 네. 똑바로 해라. 네. 그거 아닐 거면 네. 집에 가라.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아이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최근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보수 언론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좀 된 것 네. 같은데요. 뭐 네. 지난달 11일에는 이상돈 교수도 네. 뵙고 또 네. 이 김종인 위원장, 네. 또 윤여준 장관 뭐 이렇게 네. 쭉 만나고 있는데요. 네. 뭐 이런 행보는 뭐 지금 필요한 행보다라고 뭐 분석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건. 왜냐하면 그분들이 네. 우리 정치라는 게 이재명 대표 그런 거 없어도 정치를 훌륭하게 잘 하고 있어요. 네. 그런다고 그게 무슨 이 대표가 뭐 중도 소구력이 새로 생겨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 대표의 그 실용 정치를 보면은 민생에도 해박하고 뭐 잘 이렇게 다듬어져 있어요. 근데 김종인 대표는 이미 명태균에 의해서 말에 대한 신용력을 잃었고요. 그 다른 분들도 그냥 그 우리 사회 진정한 원로들이 많이 계셨는데 뭐 요즘 뭐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발언도 안 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치권이 어떻게 보면 중도 소구력을 좀 포장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뭐 그런 또 보이고 하는데 그 분들이 너무 왔다 갔다 많이 하셨어요. 네. 네. 누구라고 특정할 건 없이. 예. 그래서 너무 정치의 이 질을 떨어뜨려온 거죠. 네. 그분들 말에 대한 책임을 하나도 안 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네, 뭐 같은 파평요시라고 하고 뭐 공정과 상식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왜 그 말에 대해 책임을 안 집니까? 네. 네. 별의 순간이 왔다라고 하고 뭐 그랬는데 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안 지십니까? 별은 누구 말대로 길을 안내하는 네. 하나의 좌표인데 네. 당신이 그 길을 헷갈리게 인도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에 네.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네, 맞고 네. 그럼 내가 지금 말씀 안 하시고 예. 자수하셔야 되는 거죠. 자숙이 맞다. 네. 예. 국민한테도 미안하다. 미안하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굉장히 네. 몹시 피곤하신 날 이렇게 편의점에 갑자기 제가 기침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네. 아 저는 자주 모시고 싶습니다. 네. 예, 좀 파김치가 되시더라도 예, 편의점 애청자를 위해서 종종 와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많이 힘드신데 제가 늘 같은 말씀을 되풀이하는 것 같아서 송구하기도 합니다. 그 국민들께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뭔가 큰 거 한 방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좀 그 민주당이 언론으로부터 많이 갇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하는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한 번 더 전달이 되고 해야지만 국민들도 아 민주당이 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고 또 그 문제를 같이 연대해서 헤쳐나갈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고립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취재 편의점이 더없이 소중하고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 네.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네. 추미애 대표님께서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요청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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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